그대가 민씨를 몰아내려 한 게 아니었어?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되겠어? 깊어가는 밤 숙종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편전을 울립니다. 그의 앞에 무릎 꿇은 장희빈의 어깨가 떨립니다. 전하, 저주라니요. 그런 흉악한 일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거짓말이요. 무당이 자백했어. 그 무당이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어. 숙종이 던진 증거물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민씨의 이름이 새겨진 저주 인형과 피 묻은 부적.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3년 전 이것은 장옥란이라는 한 여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몰락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그녀가 왕비 어머니의 시녀로 입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금세 왕세자의 눈에 들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시녀가 후에 조선을 뒤흔들 폭풍의 중심에 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옥란아, 내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왕세자의 사랑을 받게 된 옥란은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씨 왕비의 처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장옥란이란 상궁이 전하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구나. 전하가 어떻게든 멀리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이 말을 엿들은 옥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했군요. 그럼 저는 끝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두 여인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장옥란은 어떻게 장희빈이 되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 장옥란의 야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 더 큰 권력을 꿈꾸기 시작했죠.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땐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장옥란이 첫 계략을 펼친 것은 달빛이 차가웠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민씨 처소 바닥 밑에 묻어라. 그녀는 자신의 측근 궁녀에게 피 묻은 인형과 부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라. 민씨 집안이 주상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민씨 왕비의 처소에서 흉악한 물건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숙종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장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첩이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황공하오나 며칠 전부터 민씨 왕비의 처소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믿기지 않지만 매일 저녁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민씨 왕비는 단호했습니다. 전하, 이는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모함이라고? 그럼 여기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숙종이 증거물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춘선이라는 궁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모든 것이 거짓이옵니다.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장씨가 밤마다 무당을 만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장희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장희빈은 춘선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해? 장희빈이 춘선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놓으시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이. 장희빈의 손이 춘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춘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두렵지 않소? 전하께서 언젠가는 당신의 진면목을 아시게 될 거요. 장희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할 텐데. 그날 밤 춘선의 방에 검은 그림자가 숨어들었습니다. 독이 든 차를 준비해 날랐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왕의 친위대에 발각되고 말았죠. 이 사건은 곧 숙종의 귀에 들어갔고 장희빈의 운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게 오해입니다. 장희빈이 왕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오해라고? 그대의 야망이 이토록 깊을 줄이야. 숙종의 눈에는 이미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계략을 한 수 더 띄웁니다. 전하, 제가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숙종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장희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승리가 될 줄은. 그 후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곧 세자책봉이 있을 터. 그때를 노리자. 장희빈은 자신의 오라비 장희재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라비,
민씨 왕비의 친정 세력을 모조리 제거해야 해요. 누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요? 서두르다니요. 지금이 기회예요. 전하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땐 늦습니다. 장희빈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민씨 왕비 세력의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장희빈의 사람들이 채워갔죠. 전하, 민씨의 친정 오빠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소첩이 직접 듣고 본 것이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깊어가는 밤 그녀는 무당을 궁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민씨의 목숨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살생굿이 필요하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저주의 연기. 장희빈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춘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춘선은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신첩이 너무 처참한 것을 봤사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어젯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또 굿을 하였사옵니다. 춘선의 고발이 끝나기도 전에 장희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 계집은 민씨가 매수한 자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숙종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편전을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장희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또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순간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죠. 그만두어라. 이제는 그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장희빈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전하, 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사옵니다.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그날 이후 장희빈은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씨만 없었다면. 깊은 밤 장희빈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광기마저 띄고 있었죠. 마마, 이제 그만 돌이키시옵소서. 조용히 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장희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어미를 위해 한 가지만 들어다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민씨 왕비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어젯밤 당신이 자객을 보내 나를 해치려 했다고. 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길밖에 없어. 하지만 이 대화는 밀고자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종은 폭풍 같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마저 거짓말로 물들이려 하는가. 장희빈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전하, 이것만은 오해이옵니다. 제가 어찌. 더는 듣고 싶지 않소. 경들은 들으시오. 이제 장희빈의 죄를 낱낱이 물어 국문하도록 하라. 장희빈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주상전하, 보시옵소서. 저를 버리시려면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자만은 부디. 숙종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이제 민씨 왕비의 자식이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세자의 생모가 아니오. 그 순간 장희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죠. 하하. 그래, 전하도 민씨의 편이었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마저. 궁녀들이 그녀를 끌어내리려 하자 장희빈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누아라? 내가 누군지 알긴 아느냐? 난 세자의 생모다. 이 나라의 왕비다. 사약이 든 붉은 주전자가 장희빈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달빛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밤이었죠. 어머니, 세자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오지마.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장희빈이 소리쳤지만 세자는 그녀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이죠? 제가 전하께 가서 빌겠어요. 제발. 아니다. 이건 모두 어미의 욕심 때문이란다. 이제 너의 앞길만 잘 살펴다오.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세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미가 마지막으로 널 안아보자.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께서 오십니다. 장희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전하가 여기에? 숙종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맺혀 있었죠. 전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지만 전하를 향한 제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사옵니다. 숙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닌 전하의 사랑이었나 봅니다. 장희빈은 천천히 사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몸이 죽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평범한 여인으로 전하를 사랑하고 싶사옵니다. 사약을 든 그녀의 손이 입술로 향했습니다. 순간 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미가 가슴이 아프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전하, 이제 이 불충한 몸은 가옵니다. 부디 세자마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끝내 마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장희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날 밤 창덕궁의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났다고 합니다. 마치 한 여인의 욕망과 사랑이 빚어낸 비극을 위로하듯.